이 라오스에 운동하러 나오는 여자들이 운동도 목적이지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치장해요. 찍어 바르고 차 옆에 붙어서 한 15분을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은 한 10분 미만. 그러니까 웃음이 나는 거죠. 그냥 편하게 웃고 즐기면서 뛰고 걷고가 아니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냥 찍어 바르고 엄청나게. 지금 이분도 그랬어요. 다 옷 입은 거 보세요. 스키니에 다 보여주기 위한 그 전시 효과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운동, 아마 한국도 그럴 거예요.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서 뛰는 분들 보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식적인 운동.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보여주기 위한 복장이잖아요. 쫙 붙는 스키니. 앞에 보면 아주 민망해요. 그래도 뭐 보기에 좋다고들 하시니까 남자들만 잔뜩 넣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제가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침향 좀 사고 싶어요. 아니면 투어 좀 가려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몇 월 며칠 들어갈 예정이고 몇 박이고 우리 인원은 몇 명입니다. 침향은 한국에서 네이버에 파는 거에 몇 프로까지 해주시나요? 이런 분이 솔직히 받고 싶어요. 저 오늘 솔직한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보다는 라오스에 아는 여자가 있는데 한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 뭐 그 여자가 여권이 없답니다. 여권을 만드는 방법, 또 국적이 없는 여성이래요. 국적을 만드는 방법. 근데 제가 제 분야가 아닌 질문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는 미련을 갖지 않고 대략 설명은 해드리되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선을 긋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 저런 거 손 다 대면 나중에 그거 하나 일 잘못되면 사기꾼 소리 듣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왔으니까 좀 만납시다 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저한테 뭐 호텔을 예약하고 여행을 예약하고 뭐 침향 사갈 것을 의뢰하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면 제가 기쁘게 나가서 맞이하죠. 왜? 제게 돈이 되니까. 그런데 무료 상담만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근에. 근데 제가 일일이 그분들을 다 만나드린 시절이 있었어요. 치앙마이 살 때. 그런데 만나 뵈면은 제가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아요. 처음에 막 친절하게 다가오셨는데 다 알려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길에서 봐도 아는 체를 안 하세요. 저는 무료로 한 거죠. 그 계시는 곳까지 모시러 가고 또 길을 모르니까 제가 태워다가 또 드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태국 돈도 없고 라오스 돈도 없으니까 환전하기 전까지는 제가 밥값도 내고 차값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라오스 와서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더 많아진 거예요. 그 구독자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저하고 사전에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것으로 예약이 돼서 오시지 않으면 어디 뭐 여행적 어디 호텔에 있으니까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 제가 양해를 잘 구해드려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시골에 여성분이 있는데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라오스 현지 여성 사귀는데 정말 심사숙고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외국인 남성을 교제하는 여성들의 그 부류가 외국인 남성을 한 사람만 교제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한국처럼 이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아주 섬세하고 정에 약하고 남자를 좋아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희생하고 따라오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남자는 내게는 생계의 수단, 내가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외인 경우는 있어요. 같은 현지인들끼리 사랑은 싹터요. 어려워도 선풍기 하나 놓고 홍대호에서 살고 땀 흘리고 같이 부둥켜 안고 사랑과 애정으로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살아가지만 그 상대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1도 없습니다. 정말 0.5도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 돈 받아야 되고 돈만 받다 보니까 이거 언제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세상 떠날 수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장래에 대한 자기 자식과 다른 남편한테서 얻은 자식과 자기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 하니까 그 보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오로지 돈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그런 문의를 많이 받으면서 한국의 남성들이 의외로 동남아에 애인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 남성 300명이 동남아시아에 애인을 두고 있다면 동남아시아 여성 비율 300대 300이 돼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이 300명이면 라오스 여성도 300명이에요. 근데 라오스 여성은 외국인 애인을 두고 있는 확률이 1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300대 1200. 그러면 1당 100은 아니고 1당 4예요. 1당 4. 라오스나 태국이나 동남아 여성 하나에 외국인 애인이 4명 정도 문어발식으로 달려있다는, 이거 뭐 먹이사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 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 남성이 젊고 현지 여성이, 동남아 여성이 젊은 경우에는 일부 종사를 해요. 근데 그것은 젊은 남성이 한국에서 라오스를 오갈 때는 그건 예외가 되고요. 젊은 남성이 라오스에 와서 1년, 2년, 3년 계속 라오스를 떠나지 않고 거주하면서 정식 혼인신고하고 아기도 낳고 사는 경우에는 그 동남아 여성은, 오늘은 라오스에 딱 국한두지 않겠습니다. 태국도 포함이 돼요. 그 동남아 여성은 한국인 젊은 남편한테 100% 애정을 표현하고 온몸은 던지고 마음을 다해서 한국 부부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부의 그 부인이 전직이 뭐였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민간 여성일 수도 있고 안마사였을 수도 있고 술집 여성 일하다가 젊은 남자 만나서 그만두고 새 생활을 꾸리고 출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현지인들끼리의 부부생활, 연애하는 관계에서는 그렇게 돈을 따지지 않고 또 여러 명의 다각적으로 남자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 차이가 일단은 10여 년 이상, 20년, 30년 나면 그것은 제가 2, 3일간 계속 얘기했지만 확률은 5만 % 이상입니다. 여러 명의 애인을 둔. 그런데 저는 사실 치앙마이에 혼자 와서 한국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10년 살 때는 애도 없었고 구애받을 게 없었어요. 부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라오스로 제가 왔잖아요. 라오스에 와서도 한동안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는데 지금 우리 애기 엄마가
제가 라오스에 와서 고생한다니까 이제 왔다가 코로나로 각국에 나가는 출구가 봉쇄가 되면서 같이 지내면서 라미를 갖게 됐잖아요. 저는 처음에 생각에 병원에서 알려주더라고요. 3개월 지나니까 딸이라고. 아니 한국에 아들 둘도 있고 딸도 하나 있는데 에이 딸라면 솔직한 마음에 에이 그냥 치앙마이로 돌려보내야지. 둘 다 다달이 돈이나 보내주고 그랬는데 딱 병원에서 우리 애기 라미를 딱 눈이 마주친 순간에 그날부터 2020년 6월 22일부터 오늘 2025년 10월 29일까지 딸바보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 천륜이라고 그러죠. 그거 못 버립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 한 사회봉사하는 한국인 62살 드신 분이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여성들이랑 애 낳고 도망간 한국 남자들의 신상이랑 얼굴을 다 SNS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대법원에서 벌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아이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아주 뭐라 그럴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지만 그것은 개인의 신상 정보를 유출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 해서 100만 원 벌금 받았는데도 그분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정말 많아요. 한국 아버지 잃어버린 필리핀 코피노 아이들. 근데 알게 모르게 라오스에서도 여기서 살다가 태국에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도망가 버린 한국 남자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태국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동남아시아에 애인을 두면 다달이 돈 줘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매일 밤 좋아서 응응거리다가 애가 생기면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죠. 제가 나이 59세 8개월 때 라미를 얻어가지고 라미를 버릴 수도 있었죠. 모른 체하고 한국으로 들어가 버린다거나.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핏줄인데. 근데 의외로 동남아시아에 그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이 동남아시아 여성들하고 애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밤마다 천국은 좋았지만 아기가 생기면 책임을 안 지고 돌아가 버리는, 아이고 그 대사관에 가서 찾아달라고 하는데 대사관에서 찾아줄 수도 없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이 한국 남자들이 낳아놓고 도주해버린 이 상황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같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한 달에 몇백 불 정도씩 주고 젊은 애들 그냥 원 없이 즐기다가, 그러니까 동남아 여성들도 안 거죠. 이거 한국 남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성적 자기의 그 발산처로만 보고 있네. 그러면 우리도 돈을 뜯어내야지. 한 명한테만 뜯어내면 큰 수익이 안 되잖아. 자동차를 살 수가 없잖아.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 아이를 국제학교 보낼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한 명 애인 두고 두 명째 두고 세 번째는 국적을 달리해서 중국인을 한 번 두고 네 번째 일본인 두고 서양인 한 번 두고. 그런데 뭐 그 여성이 밤비행에 있던 비엔티엔에 있던 루앙람타에 있던 뭐 저 풍살리에 있던 뭐 복개오에 있던 외국 남성을 사귈 수 있었던 여성이라면 그런 쪽으로는 루트가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이 여자가 나만 바라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돈을 보내주시지만 절대로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줄 때 마음은 돈 보내주니까 기대가 되니까 이제 자주자주 오세요. 자주자주 와서 털꼬동 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꼬랑지를 확 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라미가 친구도 없고 라미가 동기간이 없잖아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 구독자님이신데 제가 나이든 아빠로서 라미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 한국 가서 한국 학교 보내고 내 잃어버렸던 보험 살려서 보장성 보험으로 내가 죽고 나면 라미나 라미 엄마에게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게, 그리고 나이 어린 외국인 아내를 한국에 데려가서 2년 거주시키고 한국 국적 따주고, 라미는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라미는 라오스 국적도 없고 태국 국적도 없고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세상 떠나면 라오스에 살아도 외국인, 태국 가서 살아도 외국인, 그러면 라미 엄마라도 국적을 따줘가지고 라미와 라미가, 라미 엄마와 라미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충 이야기를 했고 이게 내 꿈입니다 했는데,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하고 댓글을 다신 구독자님이 이 BNTN에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서로 공감하는 아픔, 동병상련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만났더니 나이도 저랑 같고, 그분은 딸이 둘이에요. 7살, 8살, 연년생. 그러니까 급속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같은 어떤 그 공통적인 고민과 장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몇 번 안 만났는데 정말 형제처럼 느껴지고 아주 수십 년 된 지기처럼, 친구처럼 느껴져서 지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아이들끼리 막 놀게 했어요. 5시간, 6시간 세 녀석이 뛰어노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가정에도 정말 복을 빌어줍니다. 지금도. 양심적인 한국 아빠. 나이는 많지만 아이 둘을 갖게 되니까 그 아이들을 어찌 버리냐. 한국 국적 따주고, 저하고 똑같이 나중에 한국 가서 부인 한국 국적 따주고, 그런 생각을 하는 한국 아빠들이 나이는 많지만 그런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살고 젊은 여성, 딸 같은 아내와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아니, 한국에 호적 정리가 싹 돼 있어서 외국인 딸 같은 아내와 혼인신고하는데 지장 없었고, 혼인신고가 되니까 그 사이에서 나온 라미도 또 그 집의 아가 둘도 다 한국 국적을 받았잖아요. 그런 각오, 제가 뭐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고 제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 생각은 가지신 분들이 현지 여성들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고 그냥 즐기는 거로만 가자고 하면 굳이 한 달에 한국에 있을 때 돈을 1,000불씩 보내주고 여기 와서 또 뭐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땅 사주고 이렇게 안 하셔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어제 영상에 얘기했잖아요. 요즘 3, 4일째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지각 있고 개념으로 이 지금 우리 앞에 현실에 놓여있는 외로운 길들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많은 다양한 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속단해서 급하게 생각해서 부족한 생각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가면 안 될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은 이런 솔직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현지 여성들에게 돈 보내주는 거 정말 신중하게 하시고요. 국적 만들어주고 여권 만들어줘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혼인신고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뭐 관광단으로 꾸며가지고 관광 온 라오스인 태국인이 한국에 와서 일주일 만에 잠적하고 불법 체류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요.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계획을 잡으셔서 무조건 돈 주고
돈 줄 때 그 얘기 하시면, 그 생각 하시면 돼요. 아, 나 말고도 얘가 여러 명한테 돈 받고 있어. 그거 다 이해하시면 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돈에서 자꾸 액수가 커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능력으로 받아칠 수가 없는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는 화가 나고 그때는 이제 언성도 높아지고 싸우게 되면 절대로 우리 한국인은 외국에서 외국 여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반으로 쓰고 있는 가정주한테도 못 이깁니다, 여기서. 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감안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히 생각해 주십사 해서, 뭐 제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먼저 경험을 한 것이고, 또 현지에서 저는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